예, 전 중대사님께 장하성 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사님, 예, 이거 대사님께서 이거 보내주신 이거 업무 현황 보고서, 이 업무 현황 보고서를 보니 여기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본 부분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 지금 관계가 어떻게 흐르는가 이 부분이었는데, 이 업무 보고 현황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로는 이 한반도의 이 평화 보장에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이용해서 결국은 북한이 자기의 이제 국제적 의무를 다하게 만들겠냐, 이 문제가 중요한데 결국은 대표부의 현황 보고서에 인용이 빠진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하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10월 10일 북한 열병식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또 현지 언론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외교 대변인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있는 일이다 이런 정도로 평을 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방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유엔 상임비서국인 중국이 이번에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더 다정화되고 고도화되고 현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앞에서 적지 않은 국가가 기념일에 관례대로 열병식을 한다 이러면서 북한을 두둔하는 이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입장을 보면 이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한층 개선될 때마다 우회적으로나마 관련국들은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불만도 표시하지 않고 시진핑과 김정은이 축전도 교환하고 또 이렇게 북한을 공식 세계 면전에서 두둔하는 이런 발언을 한데, 이러한 것 관련해서 혹시 대사님께서 중국 측에 이게 진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는 이런 군사 퍼레이드였다라고 항의하시거나 우리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중국 지난번 정전선언 공급과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국까지도 동참한 유엔 안전보장리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되게 이번에 북한은 김정은이가 공식 말했습니다. 5년 동안에 북한의 핵무력이 질적으로도 향상되었다. 이건 유엔 제재에 동참한 중국까지 포함한 유엔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이거는 조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결국은 저는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거저짓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중국의 유엔 제재 이행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대사님께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액이 수출액이 거의 70% 상당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열병식 전까지 우리 국민들이 인식도 북한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 그 다음 자연재해와 같은 삼중 경제고에 시달려서 이제는 맥이 빠질 대로 빠졌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서 북한이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 오히려 지난 시기 그 어느 때보다도 핵과 무력이 더욱 고도화되고 질적으로 향상된 걸 보여줬는데, 이 중국이 지금 현재 북한에 어느 정도의 무상경제 원조를 주고 있는지, 또 식량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지난해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여기 대사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중국 당국이 확인한 바로는 이 무상 원료는 공식적으로 없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중국은 없다, 무상경제 원조가. 예. 예.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북한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금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에 대한 물품 공급까지도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국경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어서 과거처럼 이 국경에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런데 북한 언론들을 보면 매해 11월 달이면 북한과 중국 사이에 무상경제협력에 관한 조약 기념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보면 또 그 전에도 보면 중국과 관련해서 북한이 신문에다가 여러 가지 기사도 싣고 이걸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북한 간부들이 줄줄이 나갑니다. 결국은 이것은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에 무상경제원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간부들이 이런 행사에 줄줄이 나가서 같이 축하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대사님께서 관심을 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서 피격됐습니다. 피격대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를 지금 언론들에서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코로나 방역 사업과 연결시켜보면서 북한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첫 특급 방역 조치에 접경 지역에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접근하는 사람은 사살하라, 이런 사살 명령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살 명령이 있다면 북중 국경 지역이 조용할 수가 없고 가장 밀수가 활발한 이 1000km 이상 되는 이 지역에서 총소리가 울렸을 테인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대사님께서 중국 측으로부터 뭐 듣은 이야기나 있던지, 아니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측에 북중 국경에서 북한군이 국경 쪽을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사살하는 이런 총격 소리라든가 이런 조치가 있다는 걸 듣었는지, 이런 걸 중국 측하고 이렇게 소통했거나 대화를 해보신 이런 일이 있습니까? 먼저 이번 사회에서 그 희생된 분과 그 가족들께, 유가족들께 정말 저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당국에 혹시 그 유품이나 그 시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예, 1분만 좀. 국경지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어떤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태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런 사항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대사님께서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 보고가 있기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 북한이 접경하고 있는 거는 중국,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러시아는 되지 않고 이런 이 지역에서 형식적으로 지금 우리 생명이 사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사님께서 중국 측의 공식 북중 국경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시고, 중국을 통해서라도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우리와 대한민국과 함께 이런 사살 명령이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졌다면 북한 당국이 처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것은, 북한은 대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그런 옳지 않은 또 그릇된 보도가 나가면 항상 반박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 이건 북한에 대한 이건 공격이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번 사건, 이 사살 명령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NCND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NCND라는 건 결국은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도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확고히 중국과 공동행동을 취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인간을 사살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공동으로 제기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본 남관표 대사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사님 화면에 띄어놨는데 얼마 전에 이제 볼턴 해고로 보셨죠? 예, 여기 이제 일본과 관련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하고 정전선언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아베 총리가 캐나다로 가는 길 때 미국에 들려서 트럼프를 설득해서 말렸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마지막 순간에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해고록에 나오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언론들이 떠들었는데, 그때 당시 대사님께서는 청와대에서 2차장 하셨는데, 이렇게 아베 총리가 트럼프를 찾아가서 이렇게 북한에 대한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간섭한 일, 또
더 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반도 문제를 우리 한국의 입장을 듣지 않고 일본 총리 말을 듣고 입장을 바꾸는 이런 상황을 아시고 이번에 대사로 가셔서 저 퇴거록이 나온 다음 일본 측에 적어도 이 사실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또 추궁이라든가 항의라든가 이런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신 거 있습니까? 개인의 가슴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공식적인 그 활동을 하기는 곤란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렇게 일본 총리가 그것도 우리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일부러 미국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이 상황, 또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우리 의견을 듣지 않고 일본의 의견을 듣고 자유결심을 채택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과연 우리와 일본 또 미국 사이에 내용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소통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거 대단히 저는 우려하고 있고요. 다음 상황은 저는 정전선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저 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대사님 외에는 다른 분이 하기 좀 힘든 이런 질문이라고 저는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갈 때 그때 대사님께서 같이 동행하셨죠? 예, 동의했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6일 날 유엔청에서 한 연설 내용입니다. 대사님께서는 평생 외교관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더라도 한 문장 안에서 워딩을 어떻게 하느냐, 워딩에서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향후 실질적인 내용 있는 협상에 대단히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가감한 조치들이 관련 국사에서 실행되고 정전선언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월 1일 날 얼마 안 있다가 북한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정전선언은 누구가 누구에게 저는 손사품도 아니고 비핵화 조치와 바꿔 먹을 수 있는 홍정물도 아니다. 연결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이게 북한의 입장을 보면서 제가 의아했던 건 이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고 이때 9월 달로 말하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2018년까지 정전선언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이렇게 비핵화와 관련한 조치들을 먼저 취하고 그것이 정전선언으로 가자, 이런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 같은 걸 김정은하고 전혀 토의나 소통 없이 이렇게 유엔청에 가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적어도 저 정도 순서와 절차 문제는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하고 토의한 겁니까? 대단히 그 디테일한 문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저로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저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마자 즉시 북한이 반박했냐. 그것도 바로 9월 19일 날 김정은을 만나고 왔는데 유엔에 가서 말하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북한과 우리 사이의 정전선언과 관련해서 서로 소통 순서 여기서 대단히 큰 이거 시각차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사님 한번 저 전문가였으니까 한번 한마디만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가 어떤 그 고려된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는 거는 오래전에 있은 일도 아니고 불과 이게 한 주산으로 연이어 시퀀싱이 한 주 사이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전혀 다른 입장 표명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왜 그러나 이번 9월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또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일부만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서는 정전선언은 이거는 구속력 없는 이거는 그 정치 선언이기 때문에 정전선언이라는 문을 비핵화라는 집안에 들어갈 때 입구에 달든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달든 무슨 의미가 뭐 다른 거 있느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워딩 하나하나 때문에 결국은 일을 그르칠 수 있어 제가 드리는데,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정전선언을 비핵화 과정의 문으로 만들자 앞으로 쏙 옮겨 오셨습니다. 이 문을. 그러면 이와 관련한 우리 대통령님의 생각이 일본 또 미국 이런 관련국들, 더 나아가서는 북한도 지금 입장 표명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련국들 사이에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그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결 대사님 오늘 뭐 이건 말할 수 있다 이건 뭐 안 하시네요.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한마디만 좀 하시면 되겠는데. 예, 장하서 대사님께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대사님이 아까 그저 BTS 논란거리와 관련해서 중국 고위급의 이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최 의원님께서도 이제 의견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고위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분이 아니라 예. 여러분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거 지금 미중 패권 경쟁 갈등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지금 이 중국의 스파이 전략을 차단하기 위한 이 미국의 요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화웨이 장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점점 구체화되고 또 이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 공간에서도 우리 외교관들 속에서 중국의 위챗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죠. 네, 현지에서는 그게 왜냐하면 한국 그 SNS 네. 프로그램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다 위챗을 사용하죠. 다음은 이거 지금 이거 틱톡이라는 거 아시죠? 틱톡 애플리케이션. 네. 네, 이 문제가 지금 또 지금 수면으로 올라와서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까지 내렸고 틱톡의 위험성에 대해서 미국이 대단히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거 틱톡 사용자가 300만이 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의 이제 국가정보법이나 사이버 보안법을 보면 이 중국 공산당이 이 개인과 기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취득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중국에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위챗 사용하는 사람들 많고 또 틱톡 사용하는 사람들 많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중국의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우려되는 것이 결국은 중국의 이런 정보 수집 전략에 우리가 점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이제 거대 이제 담론적인 의미에서 대사님께서는 이렇게 중국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또 여에 대한 미국의 계속 구체화되고 거세지는 압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사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지금 이런 그 국제화된 사회에서 더구나 SNS가 전 세계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SNS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보안에 보다 이 강화된 정책을 피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 틱톡이나 위챗에 대해서 민간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거나 그런 건 현재로서는 좀 고려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